알면 당신도 법테랑. 자, 법을 알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을 알고 변호사를 알면 백전백승. 삶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을 먹다 보니 자꾸자꾸 키가 자라요. 으쓱 자란다. 법과 함께 성장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법 어린이네요. 예. 왜 아이들은 그 물만 먹어도 쑥쑥 자라잖아요. 예. 저는 법을 매주 먹으니까 네.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 팀장 지금 옷을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입은 건데요? 걸친 느낌이야. 화면상으로 보면 우아해 보이네. 네, 아니 아가씨가 옷을 느낌이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겉옷을 이렇게 반쯤 걸치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죠? 패션이 네. 아주 그냥 멋지네요. 업무 파탈이다. 네. 자, 중복입니다. 이번 주에 대서도 있고 말이죠. 몸보신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은 그 요리 잘하시니까 잘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근데 저는 일단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양고기도 주문해서 하다가 집에서 구워 먹고 양을 네네. 잡아요 집에서? 아니요, 양갈비를. 저는 이제 요리를 사실은 그렇게 자주는 못하니까 네. 보양식 하면 저는 장어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장어요. 네. 아, 장어탕? 탕으로. 네, 구워가지고 이렇게 뼈째에서 추어탕처럼. 탕이 좋더라고요. 오. 자, 어쨌든 이 더운 여름 보약이든 운동이든 그런데 다 아시죠? 뭐든 과하면 또한 또 독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법태랑은 말이죠. 도끼 쫙 빼고 몸과 마음에 득되는 딱 적당량의 법을 엄선해서 준비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 네. 아유, 압류. 아니 법태랑에서 소개하는 법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저희는 과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용량이 또 그게 안 돼요. 일단은 너무 과하면 우리가 못 담아. 우리가 예. 딱 요 정도로 하는 그러니까, 게 예. 법 보약.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 딱 한 한 사발. 척. 네, 한 사발. 한 척. 네, 그렇습니다. 두 척까지 못 그려. 예. 자, 그래서 법태랑의 법 오늘의 주제 뭐죠? 네, 김현욱 아나운서도 아주 찔끔할 그런 뭐요? 이야기입니다. 뭐요? 바로 뭐요?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언론법입니다. 아, 왜 제가 쫄려요? 왜? 아나운서 시절부터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양심적인 아나운서시네요. 사람은 정말. 착해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도 오랫동안 방송하고 있지만 진짜 말, 글 참 무서워요. 네,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번 뱉으면 돌아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특히 방송 중에 뱉은 말은요.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기사, 글 쓴 거 평생 가잖아요. 요즘에 포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 비속어나 은어, 네. 근데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네.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돼 있죠.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저희는 평소에 쓰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애드립 치다가 잘못하면 나오거든요. 아, 맞아. 아니 둘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삼촌이에요. 열나 짜증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바로 잡았죠. 생방송이니까. 여기서 열나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참 그렇게 너무나라는 단어로 순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방 중에. 아, 센스 있네, 그래도. 저도 모르게. 역시. 네. 근데 그게 또 이게 웃긴 게 생방 중에 이거를 제가 고치면 네. 나중에 문제가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그래요? 생방이 끝나잖아요. 그럼 네. 문제가 돼요. 법원도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 중에 네. 끝나기 전에 바로바로 정정 멘트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바로바로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법원도 그래요? 법원에서도 네. 증언을 할 때 네. 그 한 번 말을 할 때 네. 이게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해서 바로 수정을 하면 위증죄가 안 되는데 끝나버리면 그 위증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방송에서 바른 우리말을 쓰는 거 기본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뉴스 기사라는 게 또 양날의 칼과 같거든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예. 어쨌든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 첫 번째 법안 뭐죠? 그 첫 번째 법안은 외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네. 국회를 통과한 과태료 금액을 재정비한 신문법 개정안입니다. 과태료? 무슨 과태료예요? 네, 신문 등 지능에 관한 법률 39조에 이 각 조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서 2천만 원, 1천만 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은 1천만 원으로 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 충돌을 좀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수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많아요. 13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 규정이 있고요.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부과할 때 이 법이랑 시행령이랑 충돌이 되니까 이 법 규정을 차라리 현실적으로 맞춰서 실제로 부과되는 만큼으로 낮춘 경우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한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제 22조 찾아보니까요. 네네. 이게 이제 신문 등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 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22조에 따른 발행 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제 39조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문 등의 기사를 제공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신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구체적으로 추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아요, 국회가. 네. 이게 발행 부분에는 네. 신문, 인터넷 신문, 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정지할 때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때 네. 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거를 같이 넣으면서 확실히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통일적이고 빈 곳을 잘 채워 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바뀌는 법을 또 매년 숙지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면 네. 또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예전 법 가지고 얘기하면 뭐야? 맞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가장 많이 바뀌는 법은 세법입니다. 그래요? 맞아, 세법. 매년 바뀝니다. 언론법 첫 네. 법안치고는 좀 소소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국회에서는 이 언론 관련법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네.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통과법 찾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법태랑의 주제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언론법. 그만큼 언론 관련 법은 조심스러운 난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들다는 언론법을 국회 입성하자마자 줄줄이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군요. 이분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악마의 편집이 이번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학의 종합판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포털이 대단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는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 기사를 편집하고 배열하지 말고 독자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지난해 한 1조 1천억 원쯤 됐어요. 그 엄청난 규모의 액수를 뭘 근거를 가지고 뭘 기준으로 광고를 해야 되느냐. 여론 집중도 조사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네.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로 삼자. (21대) 국회 신참 의원이십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상 가장 늦게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에 합류를 하셨어요, 그죠? 네, 예. 저는 오면서 예.
전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300분의 의원님들은 다 이제 서로 얼굴 트고 네네. 친해졌는데 예. 저만 시골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쭈삣쭈삣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 좀 드문데 적응하시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뭐 처음에는 네네네. 얼떨떨했는데 예, 예. 그래도 지금 좀 시간이 흘러서 네네. 그 언론사 기자들은 수습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막 수습은 좀 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습을 뗄 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기사를 쓰게 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자기 이름으로. 네. 제가 이제 법안을 뭐 한 두세 개 지금 제출하다 벌써. 보니 예, 이제 예. 수습은 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응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아닙니다. 예, 네. 뭐 수습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 김의겸 의원님은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의겸 의원님을 얘기하다 보면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보도한 그 기자로서 이름을 처음 이렇게 알리게 되셨는데요. 그때는 뭐 연예인보다 인기가 더 높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그 정도는 오르내리셨는데. 아니었고요. 하여튼 예.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지면을 통해서 네네. 처음 이제 한겨레 일면에 등장을 시킨 게 9월 20일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한겨레에서 일면 톱으로 기사를 그냥 꾸역꾸역 쓰고 있는데 네. 아무도 안 따라와요. 다른 언론사들이. 예. 그러다가 한 달쯤 되니까 예.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고 네네. 그러다가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JTBC가 이른바 태블릿 PC를 빵 하고 터뜨리죠. 그때부터 이제 국면이 완전히 이제 불붙기 시작을 하는데 기자로서는 그 태블릿 PC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안도의 한숨을 또 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롭게 가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뛰어들어서 같이 취재를 하겠구나. 이제 뚝이 무너졌구나.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두드려왔던 혼자 고군분투하셨던.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뒤에 돌연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직을 내려놓으셨고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그 대변인 분들 뵈면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특히 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말을 하나요? 말 그대로 아니면 대통령과 대화한 내용만 전달하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좀 하다 보면 네. 그 느낌이 마음을 옵니다. 읽게 되나요? 네. 아.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께서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예. 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 대변인은 당신이 주재하는 회의나 모든 행사에 빠지지 말고 있어라, 옆에. 그건 뭐냐면 당신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변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당신의 생각을 읽으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이거 이정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가시는구나라고 좀 자신감이 좀 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죠. 마음을 읽어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좀 그렇죠. 쫄죠. 진짜 쫄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서 네. 그렇다고 이게 맞나 하고 매번 대통령께 얘기는 가서 뱉었는데 네. 해놓고 나서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대변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게 진짜 그분의 마음일까? 네. 좀 보면서 그렇죠. 저도 이제 뱉어놓고는 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청와대에 계시던 시절이 있고 지금 네. 국회에 네. 들어오신 지 뭐 몇 개월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어디가 좀 더 내가 여기 있을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좀 더 편하신지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변인은 그래도 제가 7, 8년을 기자를 해왔는데 그 기자의 사실은 연장선이었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네. 물건을 만드는 공정이 비슷해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왼쪽에서 물건이 오면 네. 제가 뚝딱뚝딱 조립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국회의원실에 딱 가보니 네.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식구들 9명은 다 저만 쳐다보고 무슨 김우겸이가 뭘 시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갔는데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지시를 뭘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피고용인으로 한 30년 가까이 살다가 네.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자영업자가 돼서 예. 근데 마음은 훨씬 더 좀 뭐랄까요 무겁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국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네. 이력을 제대로 네. 조사를 해보니까 뭐 민주 언론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한국 기자상 대상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 법조 언론인 클럽 선정에 올해 법조 언론인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이 법이랑 아주 일찍부터 연관이 저는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니기는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네, 법학과는 친하시네. 아니요 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 안 하느라고 뭐 학사 경고 한 3번쯤 맞고 그래요? 겨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가 됐는데 네네. 법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네네. 서초동 법조를 보내는 거예요. 네, 예. 서울지검 또 예. 중앙지법 이런 데를 이제 취재를 네네네. 꽤 했던 거고요. 출입처가 그쪽. 네, 출입처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법조 언론인상 뭐 이런 것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 아는 거 없습니다. 단지 나 긴장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건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조금 이제 법에 대해서 안다면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어들은 풍월로 그러니까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게 예. 우리 신 변호사님 같은 이 법조인하고 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어 몇 개 알아야 이제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못 알아듣고 다 기초부터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뭐 예. 미필적 고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너무 겸손하시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막 사그라들 것 같아요. 언론인이셨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딱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네. 제가 소속된 열린민주당 네. 당원들께서 제가 4번째로 후보를 만들어 주신 데는 언론 문제, 언론 개혁을 김우겸이 나서서 좀 해달라라고 한 요청이 있었던 거고, 하여튼 제가 그런 당원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들어온 만큼 언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상임위에 간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많은 활약을 제가 또 기대를 하면서요. 자, 이제 본격적인 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의 법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언론개혁법 첫 번째 법안은요. 환골탈태 포털뉴스를 재정비하라 포털뉴스 편집 제한법입니다. 네네. 요즘 이 법안이 한참 이제 논란거리인데 맞아요. 이 어떤 이유에서 낸 개정안이신가요? 네, 일단 그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네네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세요? 네, 그동안 무슨 언론 개혁이다, 또 무슨 미디어 혁신이다 이런 말들을 좀 너무 세죠, 표현이. 해왔는데 네, 취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네. 제목도 잘 뽑으셨네요. 네. 야, 저희 제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처음이세요. 그래요? 네, 앞으로는 저 제목을 가지고 예.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예. 또 작전명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 포털이죠. 네. 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네. 75% 내지 80% 되는 국민들이 뉴스를 어디서 보느냐? 예전에 신문, 라디오, 뭐 텔레비전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포털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공급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온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포털이 어떤 대단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도 막말에 가까운 것들을 이른바 따옴표를 이렇게 쳐서 기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황폐화시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포털에 대한 개혁, 개선책 이걸 담고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포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털의 뉴스 편집은 철저하게 알고리즘, AI에 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기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사람이 만든 때보다도 더 편향되고 더 질이 낮은 기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뉴스 포털에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그걸 집객 행위라고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집객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모으겠어요? 뭔가 눈에 띄고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극하는 그런 기사를 먼저 걸면 예. 또 누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기사가 이 사람의 그 성향에 맞는 기사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예. 또 그 비슷한 기사가 종류의 기사. 예. 비슷한 종류의 기사가 나가고 네. 이게 계속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전문적인 그 교수님들은 뭐 그걸 에코 챔버다 또는 뭐 필터 버블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셔서 그 에코 챔버라고 하는 게 방송사의 그 반향실이라 그러죠. 네네네.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방인데 거기서 자기 목소리 내면 또 듣고 돌아오죠. 예. 더 예. 그 목소리가 커지고 이게 계속 갇혀 있는 그러한 현재의 포털의 시스템. AI가 오히려 그런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 같은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판단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그런 의도성이 강한 기사를 제외하고라도 이제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 관심을 끌 만한 가십성 기사를 너무 올린다라는 생각도 또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요즘 특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사들이 나와요. 무슨 뭐 불륜, 뭐 살인, 또 이게 뭐야 하고 딱 들어보면 해외 토픽이에요. 네, 그것도 무슨 해외 이상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런 게 또 정말 일반적으로 찾아가기 쉽지 않은. 그렇죠. 포털에 걸리기 위해서. 그러다 클릭을 한 번씩 더 해야 그게 그 언론사의 수익으로 가는 굉장히 잘못된 이 언론사의 생태계, 시스템 이런 걸 좀 고쳐보자. 그럼 이 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개정 내용의 핵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알고리즘으로 대문을 만드는 거 있죠. 지금 다음이나 또 네이버에서는 마이뉴스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두 가지 방법으로만 기사 뉴스를 서비스를 하도록 하자. 첫 번째는 검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했을 때. 두 번째로는 포털이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 기사를 편집하고 배열하지 말고 각 언론사가 보내는 걸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독자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나는 KBS, 조선일보, 한겨레를 보고 싶어 하면 자기가 그렇게 세 가지를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구독된 것이 먼저 상위에 뜨게. 그렇죠. 선택권을 네, 둬라.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그 언론사를 선택해서 가공하지 말고 그 언론사가 보내주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제가 이제 문제라고 느끼는 게 기사 보다 보면은 기사가 그냥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언론사만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고 베끼는 행태가 너무 자연스럽고 기사 자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기사를 봤어요. 그럼 그 기사 어디서 봤어? 그러면 네이버에서 봤어. 뭐 다음에서 봤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너무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내가 내 이름 걸고 안 내보내도 그냥 하여튼 많이 보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창피한 기사도 그냥 내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회사 이름을 내걸고 기사를 내보내게 되면 그런 식의 뭐 베끼는 기사, 뭐 광고성 기사, 질이 낮은 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 시절에 혹시 뭐 베껴서 기사를 쓰신 적은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 막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기사 쓰시다 보면 네, 예, 그런 사실 경우도 있죠. 많이 베꼈죠. 옛날 일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언론계도 일본 용어가 많이 잔재가 들어왔죠.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일본식 전문 용어로는 우라카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살짝 돌려치기 하는. 네, 예. 그렇죠. 그래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첫째
남의 걸 베끼더라도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을 했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후배 기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 네, 뭐 기자들이라고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속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네, 누가 뜨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면 그냥 확인을 거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내보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이죠. 아니, 지금 보면 진짜 실제로 그 제목 자체가 틀렸는데도 네. 똑같이 틀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베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네. 이런 작전 속에서 포털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포털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따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뭐 제도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뭐 제 법안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포털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어서 클릭 장사를 했던 건데 언론들이 이제 이게 거치는 거죠. 거치는 거고 자기 책임하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내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또 국민들께서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언론사들을 구독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좋은 언론 만들기 그게 좀 완성되기를 한 단계라도 더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런 형태로 좀 바뀌는 곳들도 일부 있다 보니 오히려 그 AI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그때가 편했다. 약간 이런 소리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거 더불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뭐 침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일부의 의견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도 일반 이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뭐 편하게 한 면에 다 그냥 보여지니까 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포털 뉴스의 폐해 문제에 대해서 뭐 50% 뭐 이렇게 이상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입장에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포털이 주인이었어요. 언론사가 그 밑에 종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수인. 그렇죠. 하수인이고 농사 짓던 시절로 이야기하면 포털이 지주고 소장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털이 이제 없어지고 스스로 다 이제 각자 예전처럼 각자 어떤 자작농으로서 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더 신장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저는 제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가끔씩 이제 단체 관람해서 영화를 보여줘요. 그럼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우르르 가가지고 똑같은 영화를 다 같이 몇천 명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 말고 다른 영화 보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공급해주는 체계는 이렇게 어찌 보면 영화 단체 관람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로서도 자신의 선호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다시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전명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작전명은요. 엉터리 신문 부수 조사를 폐지하라. 정보광고법과 신문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부수조사라는 게 신문 발행 부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원래는 신문 부수는 각 그 신문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독자가 이렇게 많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어떤 방안인데 어떤 취지에서 내신 법안인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ABC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사들이 뭐 100만 부야 우리는 뭐 70만 부야 이렇게 발표를 하면 맞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광고 액수를 집행을 합니다. 네, 정부 광고가 지난해 한 1조 1천억 원쯤 됐어요. 그 엄청난 규모의 액수를 뭘
근거를 가지고 뭘 기준으로 광고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사들 입장만 말만 들을 수도 없죠. 예. 막 우리는 200만 부야, 우리는 300만 부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주장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 해서 그 검증한 결과에 그걸 근거로 해서 100만 부를 발행하는 데는 뭐 거기 맞게. 100억을 주고 예. 예를 들면 예. 50만 부를 발행하는 데는 50억을 집행하고 그런 정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ABC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걸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걸. 그 ABC 협회에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네네. 조선일보를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120만 부를 발행한다라고 했고 ABC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뭐 112만 부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문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네. 100만 부인데 실제로는 50만 부요. 네,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오랜 기간 정부가 ABC 말을 믿고 몇백억씩 투입했는데 네.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9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경찰에다가 지금 고발을 해놨고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ABC협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ABC협회의 기능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내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근거는 생소하실 텐데 네네네. 여론 집중도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론 집중. 네, 조사요. 그러니까 예. 굳이 뭐 우리는 100만 부야 그러면 예. 실제로 100만 부를 했는지 그 각 지국에 가서 조사를 할 필요 없이 네네. 샘플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말하자면 방송사도 뭐죠? 그 시청률 조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개 각 가정에 배치해 놓은 걸 하면 조사 기관이 한 두세 개 되죠. 그렇죠. 예. 거의 정확하게 네. 그 시청률이 반영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ABC 협회 같은 경우에는 신문과 잡지, 네. 인쇄 매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 집중도 조사는 신문, 뭐 텔레비전, 예. 라디오, 예. 인터넷 예. 뭐 다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방식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좀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네요. 네, 사실은 그렇죠. 시청률 조사라는 게 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ABC가 그렇게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 언론사로서는 비싼 펄프를 수입을 해서 막 몇십만 부, 몇백만 부 찍어놓고는 독자들한테는 그 반만 배달하고 반은 이른바 이제 계란판 만드는 데 네네네. 쓰이고 네. 또 외국 동남아에 수출해서 꽃 포장하는 데 쓰이고 네. 이건 얼마나 자원 낭비입니까? 그렇죠, 자원 낭비고 그렇죠. 예. 나무를 베어서 네. 펄프 만들고 그걸 다시 그렇게 버려버리는 우리 환경에도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네. 여론 집중도 조사라고 하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네. 정부 광고 집행에 근거로 삼자라고 네.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아니 지금 뭐 두 번째 그 작전명 엉터리 신문 부수 조사를 폐지하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저희 질문이 한 4-5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혼자서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를 해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더 이상 그래서 추가 질문이 없게 됐고요. 예. 저는 정말 언론인으로서 이 좋은 언론 만들기 대작전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그 ABC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하고요. 국민의 선택권과 또 언론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시는 그 포털에서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자라고 하신 취지, 그게 너무 사안을 보시는 방법이 정확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갑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 ABC 협회라고 그러셔서 마트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신발 파는 데도 있죠. 네. 자, 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21대 국회에 어찌 보면 늦깎이로 들어오시긴 했습니다만 그런 만큼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더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정 활동하실지. 또 뭐 늦게 시작했고 네네. 또 뭐 앞으로도 사실은 뭐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국민들이 저에게 주신 3년 하여튼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예리한 통찰력으로 좋은 언론, 바른 언론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날이 갈수록 공부가 함께 가족이 돼가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니 정말 네.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애틋해지고 이게 참 정감이 가요. 이 예. 궁극법. 아이고. 근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우리 대본에는 네. 주 1회가 적당하다고. 아, 매일 데일리를 하면 좋은데 아. 대본은 왜 주 1회일까? 나도 매일 하고 싶은데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근데 매일 나와서 생활 속 분쟁을 얘기해도 사실은 끝도 없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만큼 생활 속 분쟁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궁극법을 하는 의도를 여러분께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꽁투로 즐겁게 소개를 하지만 이걸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죠? 이건 정말 예방주사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생활의 여러 분쟁이 미리 예방이 된다. 실제로 소송을 하면은 네.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그럼요. 2018년도에 네. 제기한 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 그것도 아직 1심이거든요. 끝나야 발을 뻗고 잔다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속이 아니십니다.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궁극법에 나왔던 걸 가지고 사람이 알고 와서 네. 변호사랑 얘기하면 네. 탁탁탁 하면 타타탁 하니까 편하지. 궁극법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그 맡은 수임한 분 입장에서도 그렇죠 하면은 더 마음 편하잖아요. 그럼요. 많이 알고 오실수록 오신 분일수록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잘 오히려 되고. 일이 빨리 해결되죠. 네, 그래서 네. 매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오늘도 아무튼 어떤 분쟁인지 제가 궁극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배달 음식 내용입니다. 아유 이거는 있을 법한 얘기야. 매일 먹잖아요. 사실 거의. 진짜 요즘에 거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특히 배달 음식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네. 자, 비대면 시대 배달 음식 호황입니다. 이런 문제 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연인지 바로 출발합니다. 따르르르르. 친구야, 주말인데 너 뭐해? 잤어. 지금 몇 시고? 야, 밤 11시다, 야. 얘는 뭐 초저녁부터 무슨 잠이니? 초저녁은 무슨? 네 이 시간에 지금 무대에서 뭐 하는데? 뭐하긴 밤 간식 타임 즐기고 있지. 오늘은 또 뭐 먹는데? 골뱅이 소면에 맥주 한 잔 죽인다, 야. 내도 출출한데 시켜야겠다. 끄자. 어디 보자. 어디 있노? 그래, 오늘은 내도 골뱅이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잠꾸러기 유진 씨 배달을 시켜놓고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아이고 마. 아이고 아침 7시? 내 삶은 차필이네. 어메 웬 카톡이? 배달 왔는데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고 30분 기다리다 갑니다. 어쩌스까 배달 안 놓고 차필이네. 우짜까이. 여봐요. 여가 저기 윤디요. 어제 배달 갔다가 허탕치고 업체구만요. 엄마야 미안해서 어짜요. 나가 차풀었어라. 너 미안한데 새벽에 다시 배달해 주이소마. 자요. 허참 장난치시는 거 아니요? 엄마야 장난 아니고요. 내 삶은 깜빡 자갖고 거듭 미안합니다. 진짜요? 그럼 어제 배달 음식 값은 어쩔규? 그게 그 음식이 안 집도 있어요? 그냥 그 요리 잘해서 다시 잘 배달해 주이소. 그래요. 그럼 이번엔 꼭 받아야 해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을 그대로 다시 배달하기로 약속하는 음식점과 고객.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꾸러기 유진 씨는 또 그새를 못 참고 잠을 자버렸지 뭡니까? 아침 10시? 내 삶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노? 여보세요? 니기? 누구긴 니기요? 그제 배달 못해요. 어제 배달 갔다 또 터진 사람이지요? 예, 어쩌스까.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또 잤어 얘. 너무 피곤했어 얘. 이만하면 막 가는 거죠? 진짜 미안한데 오늘 꼭 받을게 얘. 그 음식 다시 배달해 주이소. 그대 음식을? 아니 뭔 골뱅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대 미친 거 아니요? 지는 그리는 못하겠쇼? 제가 죄송하다고도 했고 다시 주문한다 안 합니까? 뭐 내일부터는 내 며칠 집에 없을 거 가니까니 오늘
돈을 갖다 주시든가 하이소마. 됐쇼! 내일 당장 고소장 낼 테니까 그리 아쉬워. 이? 고소? 저기요, 그 음식 배달비 얼마입니까? 지금 당장 계좌 이체 할 테니까 포뚝 보내주이소. 됐쇼! 안 봐디오. 그 대단한 배달비 벌금에나 보태쇼! 잘하네. 잘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진짜 연기자가 혼을 되네. 실었네, 혼을 실었어.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을 당했음직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억울한 그 진짜. 분노에. 내가 그냥 여기에 그냥 감정이입해가지고. 네. 진짜 유진 씨가 너무 이거 진짜 너무 화난다, 진짜. 네.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데. 그리고 음식을 다시 갖다 주는 게 어떻게 골뱅이 이렇게 음식을. 다시 아니 일단 소면이니까 소면은 다시 좀 삶으면 뭐 얼마 안 하겠지만 네. 골뱅이 어떻게 다시 씻어서 다시 묻혀? 아, 이게 좀 어쨌든 이 여성분이 잠이 들었는데 한 번 실수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근데 좀 진짜 별난 손님들 많아요. 진짜.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손님이 못할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또 땡기는 게 야식이긴 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요. 음식 주문하고 연락 두절되는 행위 이거 죄가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게 연락이 두절됐는데 네. 어떤 이유로 연락이 두절됐느냐. 이 사람이 아. 음식을 시킬 때 두절할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마음으로 의도를 갖고 했으면 범죄가 되고 그럴 의도는 없는데 실수인 경우에는 범죄가 안 돼요.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다. 거짓 주문 이렇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계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위계. 판단하는 건가요? 위계는 위기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위계. 네, 속이는 거. 네. 간계, 위계 뭐 이런 네. 쓸 때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기망해서 이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것을 위계라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이 경쟁업체 오픈마켓에 무려 84회에 걸쳐서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에 취소를 반복하고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 이런 경우에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심하네. 무려 84회니까요. 네. 다만 고객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실수로 내가 잠이 들었다거나 실수로 깜빡하고 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네. 두 번이나 잠이 들은 거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고소를 하면은 사실관계를 네. 입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쉽지가 않다. 네. 저 보세요. 미인이잖아요. 장꾸러기예요. 뭐 이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예. 형사상으로는 솔직히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예. 그걸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네.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민사상으로. 네. 그렇지 얼마든지. 네, 음식 그렇습니다. 배달시켜놓고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단순히 요 음식 값만이 아니라 네. 내가 배달을 가느라고 내가 이 수고를 하느라고 지연된 시간 이런 것까지도 손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업주가 주문받은 음식을 뭐 먹거나 버려도 되나요? 이거는 돈을 선불로 돈을 냈느냐 아니면은 돈을 수불로 냈느냐 이 돈과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예. 돈을 근데 요즘에는 받았어요. 배달하면서 네. 미리 선불로 계산하는 그러니까요. 경우잖아요. 많죠. 선불로 미리 받았으면은 네. 내가 보관해야 그거를 돼?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받았는데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이게 않았잖아요. 썩든 불어 터지든 뭐든 그렇죠. 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쨌거나 보여줘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앞에다가 두고 와서 그 사람의 영역에 내가 이미 이행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사진 찍어놓고 갈 자기 수 있어요. 책임은 찍잖아요. 자기 책임은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후불로 돈을 받는다라고 못 하는 받았어, 아직 경우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다 갖다 놔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행 책임을 다 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가져왔잖아. 네, 내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사실 돈 다시 청구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다시 이행을 못 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당신이 이행할 수 있는 거에 갖다 줬는데 당신이 받지 않아서 뭐 이행 불능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일단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주인이 다시 갖고 와서요. 먹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네. 당신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갖고 갔을 때 회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음식값을 애매하지. 그대로 다 청구하기가 좀 그거 애매하다고 애매하지.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건 그 네. 집에 두고 오는 거네. 그러니까 전화 오면은
아 이거 현관 앞에 있어요. 네, 그렇죠. 열어봐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고 내가 돈을 반드시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번거로워지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 치킨 같은 경우 한 네. 마리 네. 배달해놓고 네. 그것도 10,000원, 20,000원 받으려고 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소송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실제 소송까지 간 사건이 그것 있습니다. 때문에요? 네네네. 고객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게 과연 누구의 소유냐 이런 문제로 이것도 아직까지 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문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소유주가 누구냐,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 이거 하나도. 예.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 배달 문화에 신기한 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전화하잖아요. 그럼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좀 이따가 갈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삼계탕 2개만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않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어버려요. 안 가면 어떡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남아있어서 그런 거? 난 그게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집이 아마 장사가 잘 되는 집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정말. 그리고 솔직히 김현욱 아나운서가 직접 찾으러 갈 정도면 맛집이잖아. 그 번호 남잖아요, 네, 번호. 맛집이야, 아, 거기는. 번호가 남아서 그런가? 번호도 그럴 수도 남고 있지. 맛집이에요. 그럼 걱정 안 해요. 그런 집은. 아니 워낙 스타라 목소리 듣고 알아본 거 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 오늘도 뭐 재미있는 얘기 해봤습니다. 네. 예, 배달 음식 때문에 소송까지 한다라는 얘기 오늘 신변 얘기 들어봤는데 참 별 얘기가 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제 생각인데요. 한 번 실수해서 다음날 주문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실수잖아요. 네. 그러면 주문값은 2배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도리상한테 맞죠. 예, 그럼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궁금법까지 꼭꼭 빈틈없이 채워서 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